아침마다 삶은 계란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건강에 좋다고 해서 매일 챙겨 드시는 분들 정말 많으신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삶은 계란과 함께 드시면 절대 안 되는 음식을 같이 드시고 계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드시면 계란에 좋은 영양소가 다 날아가는 것은 물론이고요. 오히려 혈관에 찌꺼기가 쌓이고 신장에 부담이 가서 건강을 해치실 수 있어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안 보시면 좋다고 드시는 그 계란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위해 찾아왔습니다. 저는 오랜 시간 노인 건강과 영양을 연구하고 수많은 시니어분들의 건강 고민을 상담해온 전문가로서 오늘 정말 중요하고 당장 오늘 식탁부터 바꾸셔야 할 핵심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삶은 계란은 정말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이에요. 가격도 저렴하고 조리하기도 쉽고 영양가도 높아서 시니어분들께 정말 좋은 식품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침마다 삶은 계란 하나씩 챙겨 드시고 간식으로도 드시고 반찬으로도 활용하시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좋은 삶은 계란도 잘못 먹으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서 영양 흡수가 방해받을 수 있고 소화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심지어 특정 질환이 있으신 분들께는 건강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도 있어요. 음식 궁합이라고 하잖아요. 아무리 좋은 음식도 잘못된 조합으로 먹으면 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영상에서는 삶은 계란과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 3가지를 알려드리고요. 반대로 삶은 계란과 함께 먹으면 영양 흡수가 더 잘 되고 혈관 건강과 신장 건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음식 조합도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영상 후반부에 알려드릴 최고의 조합은 정말 간단한데 효과가 뛰어나서 이것만 실천하셔도 혈관 건강이 좋아지는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끝까지 시청하시고 오늘 식탁부터 바로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먼저 삶은 계란이 왜 좋은 음식인지 어떤 영양소가 들어있는지부터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이걸 아셔야 왜 특정 음식과 함께 먹으면 안 되는지 이해가 되시거든요. 계란은 완전식품이라고 불릴 만큼 영양이 풍부한 식품이에요. 우선 단백질이 정말 좋아요. 계란 하나에 약 6g에서 7g 정도의 양질의 단백질이 들어있는데요. 이 단백질에는 우리 몸에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이 골고루 들어있어서 체내 흡수율이 아주 높아요. 시니어분들은 근육량이 줄어들기 쉬우니까 단백질 섭취가 정말 중요한데 계란이 그 역할을 아주 잘해주는 거죠. 그리고 계란 노른자에는 콜린이라는 성분이 풍부해요. 콜린은 뇌 건강에 중요한 영양소로 기억력과 인지 기능 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치매 예방에도 관련이 있다는 연구들이 있고요. 또 루테인과 제아잔틴이라는 항산화 물질도 들어있는데 이건 눈 건강에 좋아요. 황반변성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죠. 비타민도 여러 가지 들어있어요. 비타민 A, 비타민 D, 비타민 E, 비타민 B 복합체 등이 들어있고요. 미네랄로는 셀레늄, 인, 아연 같은 것들이 있어요. 특히 비타민 D는 햇볕을 많이 못 쬐시는 분들이나 실내에 계시는 시간이 많은 시니어분들께 중요한 영양소인데 계란에 자연적으로 들어있어서 좋아요. 예전에는 계란 노른자에 콜레스테롤이 많으니까 하루에 1개 이상 먹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최근 연구들에 따르면 건강한 성인의 경우 계란을 매일 1~2개 정도 드시는 건 혈중 콜레스테롤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해요. 식이 콜레스테롤이 혈중 콜레스테롤에 미치는 영향이 예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크지 않다는 거죠. 물론 고지혈증이 심하시거나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시는 게 좋고요. 이렇게 좋은 삶은 계란인데 문제는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서 이 좋은 영양소들의 흡수가 방해받거나 소화에 문제가 생기거나 특정 건강 상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이 중요한 겁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만났던 71세 김순자 어르신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분이 건강을 위해서 매일 아침 삶은 계란 2개씩 드셨대요. 그런데 항상 계란이랑 같이 드시는 음식이 있었어요. 건강에 좋다고 생각해서 함께 드셨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조합이 오히려 안 좋은 거였던 거예요. 소화가 잘 안 되고 속이 더부룩한 증상이 있었는데 그게 그 음식 조합 때문이었던 거죠. 나중에 음식 조합을 바꾸셨더니 소화도 잘 되고 속도 편해지셨대요. 오늘 그 내용을 자세히 알려드릴 거예요. 자, 여기서 잠깐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지금 삶은 계란을 일주일에 3번 이상 드시는 분들,
댓글로 알려주세요. 일주일에 3번 이상 드신다면 1번, 그보다 적게 드신다면 2번이라고 적어주세요. 여러분의 식습관을 알아야 더 맞춤형으로 도움이 되는 영상을 만들 수 있거든요. 댓글 남겨주시는 분들께는 제가 읽어보고 가능한 답글도 드리면서 간단한 조언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구독하시면 이런 중요한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매주 시니어분들께 꼭 필요한 건강 정보를 정성껏 준비해서 올리고 있거든요. 구독 한번 누르시면 앞으로 계속 건강 정보를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어요. 구독은 무료인데 건강은 비싸잖아요. 구독 버튼 한 번이 여러분 건강 챙기는 시작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삶은 계란과 함께 먹으면 안 좋은 음식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3위부터 1위까지 순서대로 갈 건데요. 1위는 정말 많은 분들이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시면서 계란이랑 함께 드시는 건데 사실은 주의가 필요한 조합이에요.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주세요. 먼저 3위입니다. 3위는 바로 두유입니다. 아침에 삶은 계란이랑 두유와 함께 드시는 분들 계시죠? 둘 다 단백질이 풍부하고 건강에 좋으니까 함께 먹으면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조합이 생각보다 좋지 않을 수 있어요. 두유에는 트립신 억제제라는 물질이 들어있어요. 트립신이 뭐냐면요. 우리 몸에서 단백질을 소화시키는 데 필요한 효소예요. 그런데 두유에 들어있는 트립신 억제제가 이 효소의 작용을 방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계란에 좋은 단백질이 제대로 소화되고 흡수되는 걸 방해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시중에 파는 두유는 가공 과정에서 이 트립신 억제제가 어느 정도 줄어들기는 해요.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요. 그래도 계란과 두유를 굳이 같이 드시는 것보다는 시간 차를 두고 따로 드시는 게 영양 흡수면에서 더 나을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계란과 두유를 함께 드시면 한 번에 단백질 섭취량이 너무 많아질 수 있어요. 물론 단백질이 중요하지만 한 끼에 너무 많은 단백질을 드시면 다 흡수가 안 되고 낭비될 수 있어요. 특히 신장 기능이 좋지 않으신 분들은 과도한 단백질 섭취가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삶은 계란을 드시려면 두유 대신 다른 음료를 선택하시는 게 좋을 수 있어요. 물이나 보리차 아니면 채소 주스 같은 걸로요. 두유는 계란을 안 드시는 다른 끼니에 드시면 됩니다. 지금 냉장고 열어보세요. 혹시 두유랑 계란을 아침 세트로 준비해 두셨나요? 그러시다면 오늘부터 좀 바꿔보세요. 아침에 계란 드실 때는 다른 음료랑 함께 드시고 두유는 오후 간식 때 따로 드시는 거예요. 3위가 두유였죠. 이제 2위로 올라갑니다. 2위는 바로 감입니다. 가을이면 감 많이 드시잖아요. 달콤하고 맛있어서 후식으로도 좋고 간식으로도 좋죠. 그런데 삶은 계란 드시고 나서 바로 감을 드시는 건 피하시는 게 좋아요. 감에는 타닌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특히 덜 익은 감이나 떫은 맛이 나는 감에 타닌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이 타닌이 계란의 단백질과 결합하면 소화가 잘 안 되는 덩어리를 만들 수 있어요. 이걸 위석이라고 하는데요. 심한 경우에는 위장의 돌처럼 딱딱한 덩어리가 생겨서 복통이나 소화불량을 일으킬 수 있어요. 물론 이게 한두 번 같이 드셨다고 바로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습관적으로 계란 드시고 나서 감을 후식으로 자주 드시는 분들은 소화장애가 생길 수 있어요. 특히 소화 기능이 약해지신 시니어분들은 더 주의하셔야 합니다. 홍시는 타닌이 많이 줄어들어서 괜찮다고 하는 분들도 계신데요. 그래도 계란 드신 직후보다는 좀 시간을 두고 드시는 게 나아요. 최소한 한두 시간 정도 시간차를 두시면 좋습니다. 제가 아는 68세 박영숙 어르신은요. 매일 아침 삶은 계란 드시고 나서 후식으로 감을 드셨대요. 가을에 감이 많이 나오니까 한 달 넘게 그렇게 드셨는데요. 어느 날부터 속이 자주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되는 느낌이 드시더래요. 병원에 가보셨더니 특별한 이상은 없는데 소화불량이라고 하시더래요. 혹시나 해서 음식 조합을 바꿔보셨더니 계란이랑 감을 따로 드시니까 속이 편해지셨대요. 감을 드시려면 계란과 시간차를 두세요. 아침에 계란 드셨으면 감은 오후에 드시는 식으로요. 그러면 두 가지 다 맛있게 건강하게 드실 수 있어요. 자, 드디어 1위입니다. 삶은 계란과 함께 먹으면 안 좋은 음식 1위.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시면서 계란이랑 함께 드시는 건데요. 바로 시금치입니다. 시금치가 왜요?
시금치는 건강에 좋은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맞아요. 시금치는 정말 좋은 채소예요. 철분도 많고 비타민도 많고 식이섬유도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시금치에 들어있는 수산이라는 성분이에요. 수산은 시금치를 비롯한 일부 채소에 들어있는 유기산인데요. 이 수산이 계란의 칼슘과 결합하면 수산칼슘이라는 물질이 만들어져요. 수산칼슘은 몸에 흡수되지 않고 그냥 배출되기 때문에 계란의 칼슘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칼슘 흡수율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수산칼슘은 신장에서 결석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신장 결석 아시죠? 엄청 아프다는 그거요. 수산칼슘이 신장에 쌓이면 결석이 생길 수 있고 이미 신장 기능이 약하신 분들은 신장에 더 부담을 줄 수 있어요. 물론 이것도 한두 번 같이 드셨다고 바로 결석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습관적으로 시금치 계란 볶음을 자주 드신다거나 시금치 나물이랑 삶은 계란을 매일 함께 드신다면 주의가 필요해요. 특히 신장 결석을 겪으신 적이 있거나 신장 기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이 조합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고 시금치를 아예 안 드시라는 건 아니에요. 시금치는 좋은 채소니까 드셔야 해요. 다만 계란과 같은 끼니에 함께 드시는 건 피하시는 게 좋다는 거예요. 시금치는 시금치대로 드시고 계란은 계란대로 다른 끼니에 드시면 됩니다. 또 시금치를 데쳐서 드시면 수산이 어느 정도 줄어들어요. 끓는 물에 데치면 수산이 물에 녹아서 빠져나가거든요. 그래서 시금치를 드실 때는 생으로 드시는 것보다 데쳐서 드시는 게 좋아요. 그래도 계란과 함께보다는 따로 드시는 게 나은 건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김순자 어르신이 바로 이 경우였어요. 매일 아침 삶은 계란이랑 시금치 나물을 함께 드셨거든요.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셔서요. 그런데 몇 달 후에 신장 검사를 받으셨을 때 수치가 좀 안 좋게 나왔대요. 의사 선생님이 식습관을 물어보시더니 시금치랑 계란을 따로 드시라고 하셨대요. 그 후로 음식 조합을 바꾸셨더니 다음 검사에서 수치가 좋아지셨대요. 지금 냉장고에 시금치랑 계란 함께 있으시면 같이 드시지 마시고 따로따로 드세요. 아침에 계란 드시면 시금치는 점심이나 저녁에 드시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삶은 계란과 함께 먹으면 안 좋은 음식 3가지를 알려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3위, 두유. 트립신 억제제가 단백질 흡수를 방해할 수 있어요. 계란과 시간차를 두고 드세요. 2위, 감. 타닌이 단백질과 결합해서 소화를 방해할 수 있어요. 특히 떫은 감은 주의하시고 시간차를 두고 드세요. 1위, 시금치. 수산이 칼슘 흡수를 방해하고 신장 결석 위험을 높일 수 있어요. 계란과 다른 끼니에 따로 드세요. 이 3가지 오늘부터 식단에서 주의해 주세요. 자, 이제 반대로 삶은 계란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드시면 계란의 영양 흡수가 더 잘 되고 혈관 건강과 신장 건강에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이것도 3위부터 1위까지 순서대로 갈 건데요. 1위는 정말 간단하면서도 효과가 뛰어난 조합이에요.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3위는 토마토입니다. 삶은 계란과 토마토를 함께 드시면 영양학적으로 아주 좋은 조합이에요.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잖아요. 이 라이코펜이 혈관 건강에 정말 좋다고 알려져 있어요. 혈관 벽에 나쁜 콜레스테롤이 쌓이는 걸 막아주고 혈관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그런데 라이코펜은 지용성이에요. 기름과 함께 먹어야 흡수가 잘 된다는 뜻이에요. 계란 노른자에는 건강한 지방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계란과 토마토를 함께 드시면 토마토의 라이코펜 흡수율이 높아지는 거예요.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내는 거죠. 또 토마토에는 칼륨이 풍부해요. 칼륨은 나트륨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줘서 혈압 관리에 좋아요. 계란의 단백질과 토마토의 칼륨, 라이코펜이 만나면 혈관 건강에 아주 좋은 조합이 되는 거예요. 드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삶은 계란 썰어서 토마토 슬라이스랑 함께 샐러드로 드셔도 되고요. 토마토를 살짝 익혀서 삶은 계란이랑 함께 드셔도 좋아요. 토마토는 익히면 라이코펜 흡수율이 더 높아지거든요. 아침에 삶은 계란 하나랑 방울토마토 대여섯 개 함께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제가 아는 70세 이정호 어르신은요. 고혈압이 있으셔서 혈관 건강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 분이에요. 매일 아침 삶은 계란 하나랑 방울토마토를 함께 드시는 게 습관이 되셨대요.
1년 정도 꾸준히 그렇게 드셨더니 혈압 수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혈액 검사 결과도 좋아지셨대요. 물론 다른 생활 습관 관리도 같이 하셨겠지만 음식 조합이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신대요. 2위는 브로콜리입니다. 삶은 계란과 브로콜리도 정말 좋은 조합이에요. 브로콜리는 슈퍼푸드라고 불릴 만큼 영양이 풍부한 채소잖아요. 비타민C가 아주 많고 비타민 K, 엽산, 칼륨, 식이섬유도 풍부해요. 그리고 설포라판이라는 특별한 성분이 있는데 이게 항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계란과 브로콜리를 함께 드시면 좋은 이유가 있어요. 계란의 단백질과 브로콜리의 비타민, 미네랄이 서로 보완 작용을 해요. 그리고 브로콜리의 비타민 K는 뼈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계란의 비타민 D와 함께 작용하면 뼈를 튼튼하게 하는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어요. 또 브로콜리에는 시금치처럼 수산이 많이 들어있지 않아서 신장에 부담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신장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도 안심하고 계란과 함께 드실 수 있는 채소예요. 브로콜리는 너무 오래 삶으면 영양소가 많이 파괴되니까 살짝만 데치거나 찌는 게 좋아요. 삶은 계란이랑 데친 브로콜리를 함께 접시에 담아서 드시면 간단하면서도 영양 만점인 한 끼가 되는 거죠. 아침이나 점심에 이렇게 드시면 든든하면서도 건강한 식사가 됩니다. 제가 아는 69세 최미영 어르신은요, 골다공증 진단을 받으시고 뼈 건강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 분이에요. 의사 선생님이 단백질이랑 비타민 D, 비타민 K를 잘 섭취하시라고 하셨대요. 그래서 매일 삶은 계란이랑 브로콜리를 함께 드시기 시작하셨대요. 맛도 좋고 몸에도 좋으니까 일석이조라고 하시더라고요. 정기 검진 때 골밀도 수치가 더 나빠지지 않고 유지되고 있다고 좋아하셨어요. 자, 드디어 1위입니다. 삶은 계란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1위. 이건 정말 간단하면서도 효과가 뛰어난 조합인데요. 바로 양파입니다. 양파가 혈관 건강에 좋다는 건 많이들 알고 계시죠? 양파에는 퀘르세틴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어요. 이 퀘르세틴이 혈관 벽을 보호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혈전이 생기는 걸 막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양파를 꾸준히 드시면 혈관이 깨끗해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죠. 그런데 양파와 계란을 함께 드시면 시너지 효과가 나요. 계란에 들어있는 레시틴이라는 성분이 있거든요. 레시틴은 혈관 벽에 붙어 있는 나쁜 콜레스테롤을 떼어내는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양파의 퀘르세틴이 혈관을 보호하고 계란의 레시틴이 혈관 청소를 하고 이렇게 함께 작용하면서 혈관 건강에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양파에는 유황 화합물이 들어있는데 이게 계란의 영양 흡수를 돕는 역할을 해요.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는 좋은 궁합인 거죠. 드시는 방법도 간단해요. 양파를 살짝 볶거나 익혀서 삶은 계란이랑 함께 드시면 돼요. 양파 계란 볶음을 만드셔도 되고요. 아니면 양파를 얇게 썰어서 살짝 데친 다음에 삶은 계란이랑 함께 반찬으로 드셔도 좋아요. 생양파는 좀 매워서 드시기 불편하실 수 있으니까 살짝 익히시는 게 좋고요. 익히면 단맛도 나서 더 맛있어요. 제가 만났던 72세 정상훈 어르신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분이 몇 년 전에 심장혈관이 좁아졌다는 진단을 받으셨어요. 스텐트 시술까지는 안 해도 되는 상태였는데 생활습관 관리를 잘 하셔야 한다고 하셨대요. 그래서 식단 관리에 특히 신경을 쓰셨는데요. 제가 양파랑 계란 조합을 권해드렸어요. 이분이 매일 아침 삶은 계란 하나랑 볶은 양파 한 줌을 함께 드시기 시작하셨어요. 1년 후에 검사를 받으셨는데요. 혈관 상태가 더 나빠지지 않고 오히려 조금 좋아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의사 선생님도 식습관 관리를 잘하셨다고 칭찬하셨대요. 물론 이분이 운동도 하시고 다른 관리도 하셨겠지만 양파 계란 조합이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신대요. 혈관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 오늘부터 양파랑 계란 함께 드셔보세요. 정말 간단한데 효과는 클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삶은 계란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3가지를 알려드렸습니다. 정리해드릴게요. 3위, 토마토. 라이코펜 흡수율을 높이고 혈관 건강에 좋아요. 2위, 브로콜리. 비타민과 미네랄이 보완 작용을 하고 뼈 건강에도 좋아요. 1위, 양파.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이 3가지 조합, 오늘부터 식단에 활용해보세요. 자, 이제 계란을 더 건강하게 드시는 방법에 대해 조금 더 알려드릴게요. 계란 자체를 어떻게 조리하느냐?
하루에 몇 개 드시는 게 좋은지 이런 것들이요. 먼저 조리 방법에 대해서요. 계란을 먹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삶아서, 프라이로, 스크램블로, 반숙으로, 완숙으로 등등. 그 중에서 가장 건강한 조리법은 삶는 거예요. 기름을 안 쓰니까 칼로리가 낮고 영양소 손실도 적어요. 반숙이랑 완숙 중에 뭐가 더 좋으냐고요? 둘 다 좋아요. 다만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해요. 반숙은 노른자가 덜 익어서 비타민 같은 영양소가 조금 더 보존돼요. 하지만 식중독 위험이 조금 있을 수 있어서 면역력이 약하신 분들은 완숙을 드시는 게 더 안전해요. 시니어분들은 완숙으로 드시는 걸 권해드려요. 프라이는 기름을 쓰니까 칼로리가 높아지고 기름 종류에 따라서 건강에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꼭 프라이로 드시고 싶으시면 올리브 오일 같은 건강한 기름을 쓰시고 기름량을 최소한으로 하세요. 하루에 몇 개 드시는 게 좋으냐고요? 건강한 성인이시라면 하루에 1개에서 2개 정도는 괜찮다고 해요. 최근 연구들에 따르면 매일 계란 1~2개 드시는 건 심혈관 질환 위험을 높이지 않는다고 나왔어요. 물론 고지혈증이 심하시거나 심장병이 있으신 분들은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시는 게 좋고요. 계란을 고르실 때는 가능하면 신선한 걸로 고르세요. 달걀 껍데기에 찍힌 날짜를 확인하시고요. 구입 후에는 냉장 보관하세요. 삶은 계란은 껍데기를 까지 않은 상태로 냉장 보관하시면 일주일 정도 보관할 수 있어요. 껍데기를 깐 후에는 빨리 드시는 게 좋고요. 자, 이제 혈관 건강과 신장 건강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왜 이게 중요한지, 어떻게 관리하시면 좋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혈관 건강이요. 우리 몸의 혈관을 다 연결하면 지구를 2바퀴 반이나 돌 수 있을 정도로 길대요. 이 긴 혈관을 통해서 피가 돌면서 온몸 구석구석에 산소와 영양분을 전달하고 노폐물을 가져오는 거죠. 그런데 이 혈관에 찌꺼기가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수도관에 녹이 슬고 때가 끼면 물이 잘 안 나오듯이 혈관에 찌꺼기가 쌓이면 피가 잘 안 돌아요. 혈관에 쌓이는 찌꺼기는 주로 나쁜 콜레스테롤이에요. 이게 혈관 벽에 붙어서 플라크라는 덩어리를 만들어요. 이 플라크가 점점 커지면 혈관이 좁아지고 심하면 막혀버려요. 뇌혈관이 막히면 뇌경색, 심장혈관이 막히면 심근경색이 되는 거예요. 다리 혈관이 막히면 걸을 때 아프고 심하면 괴사가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혈관을 깨끗하게 유지하시는 게 정말 중요해요.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시고 혈관 벽을 튼튼하게 하시고 혈액순환을 좋게 하시는 게 필요해요. 앞에서 알려드린 양파, 토마토 같은 음식들이 여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신장 건강도 중요해요. 신장은 우리 몸의 필터 역할을 하잖아요. 혈액 속에 노폐물을 걸러서 소변으로 내보내고 필요한 영양소와 수분은 다시 흡수하고요. 그런데 신장에 무리가 가면 이 필터 기능이 떨어져요. 노폐물이 몸에 쌓이고 부종이 생기고 심하면 투석까지 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어요. 신장에 부담을 주는 요소들이 있는데요. 과도한 단백질 섭취, 나트륨 과다 섭취, 수분 부족, 당뇨나 고혈압 같은 기저질환,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수산 같은 물질들이 있어요. 그래서 시금치처럼 수산이 많은 음식은 신장 건강을 위해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신장을 건강하게 유지하시려면요. 물을 충분히 드시고, 짠 음식을 줄이시고, 단백질은 적당히 드시고, 혈압과 혈당을 잘 관리하시고,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으시는 게 좋아요. 자, 여기서 또 한 분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73세 한영자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평생 건강에 자신이 있으셨대요. 특별히 아픈 데도 없고, 약도 안 드시고, 건강하게 지내셨대요. 그런데 70 넘어가면서 혈압이 좀 높아지시고 혈액 검사에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좀 높다고 나왔대요. 아직 약을 먹을 정도는 아닌데 식습관 관리를 하시라고 하셨대요. 이분이 그때부터 식단 관리를 시작하셨는데요. 제가 오늘 알려드린 내용들을 적용하셨어요. 아침에 삶은 계란이랑 토마토, 양파를 함께 드시고요. 시금치는 계란이랑 같이 안 드시고 다른 끼니에 따로 드시고요. 두유도 계란 드시는 아침 말고 오후에 따로 드시고요. 2년 정도 그렇게 드셨는데요. 혈압이 안정되시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좋아지셨대요. 여전히 약을 안 드시고 식습관 관리만으로 유지하고 계세요. 의사 선생님도 식습관 관리를 잘하셨다고 칭찬하셨대요. 이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같은 음식을 먹어도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음식 궁합을 알고 나니까 식사가 더 건강해졌어요 하시면서요. 자, 이제 추가로 계란과 관련된 오해들을 몇 가지 짚어드릴게요. 잘못 알려진 정보들이 있거든요. 첫 번째 오해, 계란 노른자는 콜레스테롤이 높으니까 버리고 흰자만 먹어야 한다. 이건 옛날 이야기예요. 최근 연구들에 따르면 대부분의 건강한 사람들에게 식이 콜레스테롤이 혈중 콜레스테롤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해요. 노른자에는 콜린, 비타민 D, 루테인 같은 중요한 영양소들이 들어있어서 버리시면 오히려 손해예요. 물론 고지혈증이 심하신 분들은 양을 조절하시는 게 좋고요. 두 번째 오해, 계란은 하루에 한 개만 먹어야 한다. 이것도 옛날 기준이에요. 지금은 건강한 성인이라면 하루 두세 개까지도 괜찮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어요. 물론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되고 다른 식품들과의 균형도 중요해요. 세 번째 오해, 갈색 계란이 흰색 계란보다 영양가가 높다. 껍데기 색깔은 달걀 품종 차이일 뿐이에요. 영양 성분은 거의 같아요. 색깔로 고르시지 마시고 신선도로 고르세요. 네 번째 오해, 삶은 계란은 냉장고에서 한 달도 보관할 수 있다. 아니에요. 껍데기를 까지 않은 상태로도 일주일 정도가 안전한 보관 기간이에요. 너무 오래 보관하시면 상할 수 있으니까 빨리 드세요. 다섯 번째 오해, 계란을 많이 먹으면 살이 찐다. 계란 자체는 칼로리가 높지 않아요. 하나에 70에서 80 칼로리 정도예요. 오히려 단백질이 풍부해서 포만감을 주고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문제는 계란을 어떻게 조리하느냐예요. 기름을 많이 써서 프라이로 하시거나 마요네즈를 듬뿍 넣어서 드시면 칼로리가 확 올라가죠. 자, 이제 또 한 분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69세 송미숙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신장 기능이 좀 안 좋으셨어요. 만성 콩팥병 2단계라고 진단을 받으셨대요. 아직 심한 단계는 아닌데 관리를 잘하셔야 더 나빠지지 않는다고 하셨대요. 의사 선생님이 식이요법을 중요하게 말씀하시면서 단백질 섭취량을 적당히 조절하시고 신장에 부담 주는 음식은 피하시라고 하셨대요. 이분이 평소에 건강에 좋다고 시금치를 정말 많이 드셨대요. 거의 몇 끼 시금치 나물이 빠지지 않았대요. 그리고 계란도 좋아하셔서 시금치랑 계란을 자주 함께 드셨고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시금치의 수산이 신장에 안 좋을 수 있다고 하시면서 시금치는 줄이시고 특히 계란이랑 같이 드시는 건 피하시라고 하셨대요. 이분이 처음에는 의아해 하셨대요. 시금치가 몸에 좋다고 알고 있었는데 왜 안 좋다는 거지 하시면서요. 그런데 설명을 들으시고 나니까 이해가 되셨대요. 좋은 음식도 상황에 따라서 조합에 따라서 안 좋을 수 있다는 걸요. 지금은 시금치를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로 줄이시고 드실 때는 꼭 데쳐서 드시고 계란이랑은 같은 끼니에 안 드신대요. 정기 검진에서 신장 수치가 더 나빠지지 않고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하셨어요. 이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음식에도 궁합이 있다는 걸 알고 나니까 뭘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더 잘 알게 됐어요. 아무거나 많이 먹는 게 능사가 아니더라고요 하시면서요. 자, 이제 계란 외에 혈관 건강과 신장 건강에 좋은 다른 음식들도 간단히 알려드릴게요. 계란과 함께 이런 음식들을 골고루 드시면 건강에 더 좋아요. 혈관 건강에 좋은 음식들이요. 첫째, 등푸른 생선이에요. 고등어, 삼치, 꽁치, 연어 같은 생선에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이게 혈중 중성지방을 낮추고 혈관을 깨끗하게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일주일에 두세 번은 생선을 드시면 좋아요. 둘째, 견과류예요. 호두, 아몬드, 땅콩 같은 견과류의 불포화 지방산과 비타민 E가 풍부해서 혈관 건강에 좋아요. 하루에 한 줌 정도 드시면 됩니다. 다만 너무 많이 드시면 칼로리가 높으니까 적당히요. 셋째, 마늘이에요. 마늘에 있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혈액순환을 좋게 하고 혈압을 낮추는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음식할 때 마늘을 넣어서 드시면 좋아요. 넷째, 올리브 오일이에요. 올리브 오일에 들어있는 올레산이 나쁜 콜레스테롤은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높여줘요. 샐러드 드레싱이나 요리할 때 올리브 오일을 사용하시면 좋아요. 신장 건강에 좋은 음식들이요. 첫째, 수박이에요. 수분이 많아서 신장이 노폐물을 배출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다만 당분도 있으니까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되고 신장 기능이 많이 안 좋으신 분들은 칼륨 때문에 주의가 필요해요. 둘째, 사과예요. 식이섬유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고
신장에 부담을 주는 성분이 적어서 신장 건강에 좋은 과일이에요. 셋째, 양배추예요. 비타민C와 K가 풍부하고 칼륨 함량이 낮아서 신장 기능이 안 좋으신 분들도 드시기 좋은 채소예요. 넷째, 마늘이에요. 앞에서 혈관 건강에도 좋다고 했는데 신장 건강에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항산화 작용과 항염증 작용이 있어서요. 자, 지금까지 정말 많은 내용을 알려드렸습니다. 이제 전체 내용을 정리하면서 실천 체크리스트를 알려드릴게요. 이거 메모하시거나 화면 캡처해 두세요. 냉장고 문이나 잘 보이는 곳에 붙여 놓으시면 매일 보시면서 실천하시기 좋아요. 먼저 삶은 계란과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들입니다. 하나, 두유. 트립신 억제제가 단백질 흡수를 방해할 수 있어요. 계란과 시간차를 두고 따로 드세요. 둘, 감. 타닌이 단백질과 결합해서 소화를 방해할 수 있어요. 특히 떫은 감은 주의하시고 한두 시간 시간차를 두세요. 셋, 시금치. 수산이 칼슘 흡수를 방해하고 신장 결석 위험을 높일 수 있어요. 계란과 다른 끼니에 따로 드시고 드실 때는 데쳐서 드세요. 다음은 삶은 계란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들입니다. 하나, 토마토. 라이코펜 흡수율을 높이고 혈관 건강에 좋아요. 삶은 계란이랑 방울토마토 함께 드세요. 둘, 브로콜리. 비타민과 미네랄이 보완 작용을 하고 뼈 건강에도 좋아요. 데친 브로콜리랑 삶은 계란 함께 드세요. 셋, 양파.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볶은 양파랑 삶은 계란 함께 드세요. 다음은 계란을 건강하게 드시는 방법입니다. 하나, 삶아서 드시는 게 가장 건강해요. 기름을 안 쓰니까요. 둘, 완숙으로 드시는 게 시니어분들께는 더 안전해요. 셋, 하루에 한두 개 정도가 적당해요. 넷, 신선한 계란으로 고르시고 냉장 보관하세요. 다섯, 삶은 계란은 일주일 이내에 드세요. 다음은 혈관 건강과 신장 건강을 지키는 생활 습관입니다. 하나, 물을 충분히 드세요. 하루 6잔에서 8잔 정도요. 둘, 짠 음식을 줄이세요. 나트륨이 혈압과 신장에 안 좋아요. 셋, 등푸른 생선, 견과류, 채소를 골고루 드세요. 넷, 기름진 음식과 가공식품을 줄이세요. 다섯, 규칙적으로 운동하세요. 걷기만 해도 좋아요. 여섯, 정기적으로 건강검진 받으세요. 이 체크리스트, 오늘부터 실천해보세요. 한꺼번에 다 하려고 부담 가지실 필요 없고요. 가장 중요한 것부터 하나씩 바꿔가세요. 일단 오늘은 냉장고 확인하시고 계란이랑 같이 드시면 안 되는 음식들이 함께 있으면 따로 드시도록 정리해보세요. 그게 첫걸음이에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도 눌러주세요. 구독하시면 제가 올리는 건강 정보를 바로바로 알림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은 무료인데 여러분의 건강에는 큰 도움이 됩니다. 구독 버튼 한번 누르시는 것, 그게 여러분 건강 챙기는 작은 시작이에요. 그리고요, 이 영상 꼭 가족들한테도 공유해주세요. 배우자분, 형제자매분, 자녀분들한테요. 카카오톡으로 이 영상 링크 보내시면 됩니다. 계란은 정말 많은 분들이 드시는 음식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득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한다는 거 다들 아셔야 해요. 특히 부모님이 매일 삶은 계란 드시는 분들, 이 영상 꼭 보여드리세요. 직접 말씀드리면 잔소리라고 안 들으시는데 영상으로 보시면 객관적으로 받아들이시는 경우가 많아요. 부모님 건강 챙기는 거 영상 링크 하나 보내드리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그게 효도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음식은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어요. 같은 음식도 어떻게 먹느냐, 뭐랑 함께 먹느냐에 따라서 효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알려드린 내용들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음식 조합을 조금 바꾸시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이 작은 변화가 혈관 건강에, 신장 건강에, 전체적인 건강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어요. 삶은 계란은 정말 좋은 음식이에요. 저렴하고 간편하고 영양가도 높고요. 시니어분들께 정말 좋은 단백질 공급원이에요. 그런데 잘못된 조합으로 드시면 그 좋은 효과가 반감되거나 오히려 안 좋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알려드린 대로만 드시면 계란의 좋은 영양소를 최대한 흡수하시고 건강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어요.
오늘부터 당장 식탁을 바꿔보세요. 아침에 삶은 계란 드실 때 두유 대신 물이나 보리차 드세요. 시금치 나물은 점심이나 저녁으로 옮기세요. 대신 토마토나 양파, 브로콜리랑 함께 드세요. 이렇게만 해도 같은 계란을 드시면서 건강 효과는 훨씬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혈관이 깨끗해지고 신장이 건강해지고 전체적으로 활력이 넘치시는 그날을 응원합니다. 작은 식습관의 변화가 큰 건강의 차이를 만듭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유익하고 실용적인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게 지내세요.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